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이야기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때까지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양회 팽마악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는 딱 그 세 가지 정명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이렇게 어제 했죠. 폐막을 했는데 한 2시간 20분 정도 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용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명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고용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고령화 부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중국 고령화 인구가 지금 한 2억 5천만 명 앞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실버 산업들, 그러니까 이 주가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그러니까 직접 총리가 이런 얘기를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버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걸 했고, 재밌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긴축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부양도 안 할 거고 그렇다고 과도한 긴축도 안 할 거다.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미중 간 이슈 부분인데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매우 노코멘트하는 게 많았습니다.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2028년도에 중국이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2028년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언급을 안 하고 2021년도 우리가 지금 6%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가서 2013년도 중국이 한 8% 정도를 했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의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웠는데 미중 간의 무역 규모는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2020년도가 전년 대비 한 8.8% 늘어났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계속 늘고 있다. 서로의 필요에서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직접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정확하게 또 멘트를 날렸죠.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우리의 부분, 홍콩이나 우리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의 내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들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홍콩 이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통과시켰죠. 이제 아마 또 후폭풍이 날라올 것 같습니다. 이게 후폭풍이 날라오면 이제 홍콩에 대한 또 주가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번에 전인대 폐막,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회가 폐막되고 나서 여기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골자들을 포인트별로 짚어줬고요. 또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또 홍콩 내부에서 분위기가 좀 어떻게 격화될지, 그리고 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걸 가지고 미국 측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 꼭 필요한 이제 꿀팁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 텐데, 화면 통해서 그게 힌트가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까지만 들으면 어떤 얘기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흩어져 있는 지식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게 지금 이 코너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중국 본토의 A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성장과 수익적인 측면에서 뭐 B주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A주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을 저는 이제 쉽게 개념을 잡아드린다라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중국 그 A주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우리 김다원 앵커님도 하셨던 후광통, 성가통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투자인데, 근데 후광통, 성가통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광통, 후광통은 교차 거래하는 방식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혼동스럽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개념을 잡아드린 게 선후 구광통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선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잠시만, 이 자료 말고 그러면 그 다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요.
예,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예, 계속 그러면 네, 설명해 그래서 주시면 저희가 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이제 그쵸. 예.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앞에서 여기 이제 후광통 할 때 후는 무조건 이제 상하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그 선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기서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통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성강통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중국어의 발음상은 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은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해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후 구강통. 그러니까 우리가 구강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구강통. 그러니까 이제 선전이나 상하이의 주식을 홍콩을 통해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강통과 후광통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후광통, 성강통 그 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후광통과 성강통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위에 있는 후구통하고 성구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구통은 우리 외국인 투자자가 상하이로 홍콩을 통해 상하이로 들어가는 것을 후구통이라고 그러는 거고 밑에 성강통 중에서 성구통은 홍콩을 통해서 선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광통, 성강통 전체를 다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네. 어차피 교차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후구통과 성구통을 기억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접 투자의 개념이고 앞에서 보셨던 표는 이제 잠시 앞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 홍콩 여기 있죠 멤버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직접 투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위에 개인 투자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상하 A주에 있는 저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후구통, 성구통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상하이고요. 앞에 여기 지금 상하이를 보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신천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직접 투자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걸 이용해서 후구통과 성구통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뭐 후광통, 성강통만 배웠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세분화시켜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자, 이게 직접 투자라고 하면 제가 다음 기회 되시면 지금 보면 주식 전 구조도 간단하게 말씀하신 조금 이것도 하나 들어가 보면 더 또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은 요건 요까지만 하고요. 그럼 간접 투자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네. 간접 투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직접 투자는 말씀드렸고 간접 투자하는 것은 뭐뭇을 통해서 투자하는 개념이겠죠. 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QF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적격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QF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인정한 기관들.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증권사들이 있겠죠. 인정을 받은. 거기를 통해서 A주 시장 투자하는 것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본토 ETF. 예. 그러니까 통한 투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ETF 투자 같은 경우도 시장이 많죠. 다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차이나 A300이라든지 뭐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이라든지 사실 중국 지수도 앞에서 간단히 뭐 우리 앵커분께 설명을 하셨지만 지수도 다양합니다. 이 지수도 제가 다음에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분화시켜서 다른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직접 투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선후 구광통. 그러니까 구는 무조건 주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후광통과 성광통이 아니라 후구통과 성구통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된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구조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안 된 분들은 방금 설명해 주셨던 투자 개념도부터 이런 세부 개념들을 한번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영상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켜드리거든요. 복습하시면서 이 개념들을 머릿속에만 딱 넣는다면 사실 앞으로 어떤 투자에 있어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개념들을 함께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기업 트렌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중국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차이나TV 교수님 시간대 한 유튜브 채팅장의 시청자분이 엔터주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아서 오늘은 엔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엔터주 화이브라더스입니다. 심천거래소, 선전거래소에 있는데 이 화이브라더스를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면 선구통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종합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주로 영화 제작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설상, 가상 2020년도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6천억 원이 하늘로 슝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텐센트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의 사업을 하면서 참여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영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반등할 기회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화이브라더스 먼저 살펴보시면 6천억 원 시가총액 날아갔다고 말씀드렸죠. 증발되면서 현재는 1조 8,6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1,3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CJ E&M과 비교를 해볼게요. 시가총액은 3조 900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CJ E&M은 미디어 사업뿐만 아니라 뭐 홈쇼핑, 드라마 다양한 것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미디어 쪽에서만 매출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은 9,5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네요. 미국 쪽에서는 월트 디즈니와 확인을 해보시죠. 월트 디즈니 또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넷플릭스와 협업하면서 점차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조만간 테마파크까지 개장할 것을 감안하면 또 한 번 반등해줄 기회가 나타나고 있죠. 매출은 16조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업 살펴봤습니다. 김다은 앵커를 교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신지? 아유, 저 영광이죠. 흡수가 굉장히 빠르죠. 예. 화이브라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까지 녹여내서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알기 전에 엔터 산업에 대해서 중국 현황이 어떤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종목 코드가 이제 300입니다. 우리가 코드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자꾸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300으로 시작된 것은 선전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차스닥 창업판입니다. 그러니까 300을 하면 선전 차스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300은 선전 차스닥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까 다운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그 유튜브에 올려주시더라고요. 누가요. 엔터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오늘 다른 정보 하려고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할까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브라더스가 그래도 뭐 지금 힘들지만 가장 넘버원을 했고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국 엔터 부분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중국 내 뭐 엔터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지금 이제 영화라든지 미디어 쪽 부분, 특히 이제 중국 영화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상황인데도 중국 영화관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12,000개 정도 있고요. 이 스크린 수만 해도 한 76,0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가 숫자만 들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한 4.4% 더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극장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 이후로 더 늘어났죠. 하이브라더스 잠시 좀 설명드리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뭐 엄청 큰 영역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깊죠. 뭐 우리 예전에 벨그대 제작사 했던 우리 뭐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도 뭐 지분 투자도 했고 뭐 한국에 뭐 국내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매우 인연이 깊은 회사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하나하나씩 키워드를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중국 2020년도 영화 수입을 그러니까 수입을 보니까 한 3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한 3조 4천억 정도. 영화 시장이 엄청 크죠.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문을 닫았으니까 극장이.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3조 4천억 정도로 해가지고 미국이 한 2조 3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커져가고 있는 시장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을 추월했다라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중국 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 규모나 단위 자체가 달라서 좀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도 엔터테인먼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그 인터넷 사용자 규모가 올해 작년 기준 한 9억 명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억 명이 이제 모바일로 동영상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예.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제 컨텐츠 저작권 승인을 했고 컨텐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투자 융자 혜택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민족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른바 국뽕 영화라고 하는 네. 주선율 영화들이 엄청 뜨고 있죠. 네, 잠시 네, 이제 하이브라더스 네.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그 단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설명은 이렇게 들어봤고 화이브라더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투자 키워드들 화면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닥을 찍고 비상을 꿈꾸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좀 관련해서 설명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키워드 3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마 시장에서 많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 회사 지금 힘든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잘 나갔던 회사였고 사실 이 회사가 2018년도 전에는 한국의 여러 애널 분들이 중국 우량주에 반할 때 반드시 들어갔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힘들죠. 앞에서 다운앵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총 6천억 날라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로 좀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일대 주주가 이제 그러니까 창업자죠. 그러니까 왕중준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회장이 있죠. 그분이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대 주주가 이제 그 사촌 동생입니다. 왕중레이라고. 그래서 이제 화이 브라더스잖아요. 형제거든요. 네. 친형제는 아닙니다. 사촌 동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현 주식이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들이 투매를 했죠. 그래서 거의 주가가 뭐 한 거의 90% 이상 떨어졌죠. 네. 지금 한 3.8 어제 보니까 약간 올라왔는데 그까지 갔죠. 거기다가 지금 뭐 우리가 그 유명한 판빈빙이라는 네. 이명 계약부터 뭐 이런 것 해가지고 탈세 의혹하지 하면서 완전히 뭐 치달았죠. 이렇게 지금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또 문 닫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2018년도 그래서 이제 적자가 얼마나 났냐면 뭐 한 우리 돈으로 한 약 1,900억 정도 났었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 그 여파로 계속 났었죠. 그래서 2019년도 같은 도 여파로 인해서 우리 돈은 한 7천억 정도 났었고, 자 2020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400억 정도 손실이 났었죠. 그러니까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ST로 그러니까 스페셜 트리트먼트 관리 대상으로 이제 했죠. 이게 중국에서는 이 ST 모자를 썼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모자를 언제 벗을 것이냐가 지금 네. 가장 하던데 일단 이것도 뭐 중국 ST 관련해서도 이게 뭐 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다음 기회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 좋아진다 실적 개선이 지금 좋아지는데 그게 지금 절체절명의 시기에 대박 영화가 출연한 거죠. 어떤 거요? 예, 그게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빠바이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그 금강천이라는 영화 지금 나오네요. 이 빠바이라는데. 이게 이제 항일 투쟁을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 이게 박스 오피스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었죠. 한 5,400억 정도 벌었어.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있었다는 걸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항미 원조. 우리는 한국 전쟁을 이제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소재의 애국주의 영화죠. 이게 이제 금강천 이것도 한 2천억 정도를 했죠. 지금 나온 포스터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주선율 영화들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제 호울 이제 좀 이제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가 올 춘절 때 네. 이제 중국은 춘절 영화가 매우 크거든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ST 모자를 네. 벗을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왔다라고 이제 시장이 반응한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영화입니다. 이게 지금 안녕 이환영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안녕 이환영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이제 슬픈 감동을 주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죽고 자기가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춘절이니까 가족애를 그렇지, 담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3월 1일 현재 제가 박스 오피스 보니까 한 50억 위안, 그러니까 한 8,700억 정도 이렇게 초대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중국에서 어벤져스 4보다는 더 많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의 바닥에서 지금 어떤 기사회생을 비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에서 이런 뭐 항일 투쟁 이런 영화 블록버스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블록버스터 흥행하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족 영화 같은 경우에 8,700억을 버는 나라가 또 있을까? 가족 영화로?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야, 여기서 또 이렇게 안녕 이완영이라는 그 영화가 흥행을 하다 보니까 ST 모자를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알리바바와 텐센트 협력 확대라고 했는데요. 현황들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재밌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막는데 네. 이거 다른 데서 못 들은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네네.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이브러더스 5대 지분 구조, 제가 지분 구조랑 CEO를 잘 봐라고 했죠. 이 지분 구조가 이제 1대 주주 아까 말씀드렸고요. 왕중진이고 2대 지주가 텐센트입니다. 한 8% 정도. 3위 아까 왕중레이 말씀드렸고, 네 번째가 이제 알리바바 캐피탈이 갖고 있고, 다섯 번째가 마윤이 개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계열이 지금 한 8% 이상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핑한범이라든지 뭐 후신그룹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빵빵한데 제가 이 중에서 유심히 보는 것은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알리바바, 즉 마인과 이 왕중진에 있는 개인 친분 관계를, 그러니까 형 동생 관계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작년 7월 달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러니까 특정 대상으로 해서 주식 발행을 했고 지금 융자 금액이 한 22억 위안 정도 지금 수혜를 좀 받는데 한 4천억 정도를 지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마윤 회장이 있는데 그 마윤 회장하고 이제 왕중진, 그러니까 왕중진이 형입니다. 60년생. 마윤 회장은 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 한 사이, 안지가 꽤 오래돼서 15년 이상이 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중진이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마윤이 예를 들어 북경을 가면 무조건 왕중진 회장을 만납니다. 커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를 가진다. 서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중진 회장이 마윤 회장을 만나러 항저우를 가면 처음에는 왕중진 회장이 이제 항저우에 호텔이 있었는데 그러면 마윤 회장이 꼭 호텔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니까 서로 번거로우니까 그 다음부터 항저우를 가면 무조건 마윤 회장 집에서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고 그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무조건 마윤 회장 집에 가면 왕중진 회장이 자는 방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친분 관계가 깊다라는지 그러니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하이브라더스를 만들게 준 3인방이 있거든요. 이 첫 번째가 이제 이 하이브라더스가 참 이 성공 스토리도 참 재미가 있긴 한데 첫 번째 사람이 리오 샤오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영화 사업에 뛰어들게끔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브라더스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춘절 맞춤형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그런 장르를 영역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감독이 유명한 펑샤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뭐 인권태 감독이라든지 대표적인 감독분 그래서 해당되는데 네. 그분이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마윤 회장입니다. 이 3인방을 기억하시고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텐센트도 홍콩에 가서 텐센트 마와탕 회장 만나가지고 뭐 그것도 친하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야 내가 어떻게 어느 업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 되겠어. 그래서 하면서 나온 게 이제 게임 쪽이었죠. 30분 이내 이야기 끝내고 바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인적 관계. 관심 있는 것은 이 텐센트와 이 화이브라더스가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타와 팬에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억 명이 이용자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협력이 되면 이제 ST 모자만 번다라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지금 중국의 가장 핫한 인물들이 다 지금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번째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에서 알리바바랑 텐센트 협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형제 맺을 수준의 친분이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한 스토리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안을 들어가서 봐야 되고 쉽게 지금 이런 코너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참 재밌죠? 옛날 이야기 듣듯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두 번째 키워드 설명을 다 해주셨고 세 번째 키워드는 뭔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으로의 확장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일단은 일단은 먼저 우리가 화이브라더스의 3대 사업 카테고리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영화만 기억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아까 CJ ENM하고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가 3대 카테고리가 비주얼 엔터. 비주얼 엔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영화 제작, 배급, 웹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주얼 엔터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메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죠. 두 번째가 이제 라이브 엔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기 나오는데요. 테마파크라든지 세트장이 영화관 프랜차이즈라든지 영화관 답니다. 영화 프랜차이즈. 이걸 라이브 엔터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포커싱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왕중진 회장이 코로나 터지면서 많은 혹은 자기가 성장하면서 많은 후회를 반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왕중진 회장의 지금 상황이 힘든 것에서 많은 인터뷰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 엔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모바일 게임, 뉴미디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온라인 스포츠 게임이 중국에서 엄청 핫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더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연예인 뭐 이 엔터테인먼트 지금에서 뭐 예전에 뭐 첫 시작할 때만 해도 소속 연예인이 진짜 몇 명 안 됐어요. 뭐 지금은范冰冰이 그게 아니지만范冰冰을 포함해서 한 몇 명이 했지만 지금 한 500명의 연예인을 데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커져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런 인터넷 엔터에 있어서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의 가장 절대 강자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어떻게 이 형 동생 사이에서 도와주냐가 이제 관건인데 예. 일단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ST를. 주요 체크 투자 키워드들 저희가 이렇게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저희가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로 재밌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나도 기대가 된다.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그 전에 좀 체크 포인트들이나 향후 성장성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모자부터 벗고. 네, 그게 언제냐면 아마 2000년도 이게 핵심이 뭐냐면 중국 그러니까 정식이 정산 아시는 심천 차스닥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적자를 보면 퇴출될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아까 ST라고 했죠. ST라고 해서 무조건 3년에서 또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ST도 단계별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2018, 19 다 적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2020년도인데 다행히도 이런 주선율 영화들이 했는데 아까 그런데 거기다가 올 춘절 때 안녕 이환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실적이 좋은데 4월 23일이죠. 오늘이 이제 한 다음 달입니다. 네. 23일 날 2000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흑자 전환하면 그래서 조금 기다리기 때문에 그 이유로 좀 보시니까 저는 이제 하이브라더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4분기 적자 흑자 전환이 안 될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본인은 뭐 절대 이 ST 모자를 벗지는 않을 것이다. 벗을 것이다. 벗을 것이다. 벗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관망을 좀 하시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ST 모자를 이제 벗고 회생하고 안녕 이환영이 지금도 계속 제작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생한다면 그러면 지금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뭐 길은 남아 있는 길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지금 주선율이 또 중국 정부랑 또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임을 조금 보시고 나중 그때 돼서 제가 또 방송에서 네네. 벗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23일이라고 하고요. 말씀을 너무 이렇게 밀당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화이브라더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 어떤 부분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체크 포인트인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